안녕하세요. LA 정규스테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자, 트럼프, 머스크는 천재다. 미국을 위해서 함께한다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가 벌써부터 이 어떤 주식시장과 오일 시장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한번 기대봄직한데 한번 또 그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 물금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이요, 그린라이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다우가 0.10% 오르고 있죠. 자, 그리고 S&P가 0.20%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47% 오르고 있어요. 자, 지금 뭐 아직까지 큰 변동은 없지만 요런 흐름세가 나쁘지만은 않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새해 첫날에 우리가 첫 번째 거래일이 지난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두 번째 거래일이거든. 내일이요.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두 번째 거래일이 지금 뭐 현재로서는 요 흐름대로 그대로 이어진다면요, 마이너스는 아니고 조금씩은 다 상승할 수 있다. 1%대 혹은 2%대 요 사이에 흐름이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건요, 뭐 사실 이제 본격적인 사실 내일부터가 이제 신년 거래일이라고 보면 돼요. 지난 금요일은 사실은 이게 이제 뭔가 있으나 없으나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일부터가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인데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도에 주식 트레이딩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가 진짜거든요. 내일부터 해서 한 이번 주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이 그린라이트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요, 올 한 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주말 동안 빠르게 해결되면서 이게 만약에 전쟁이 장기전으로 갔다 그러면 주가가 또 요동쳤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해결돼 버렸고, 이제는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확실하게 기름을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시장에,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역시 오일 보세요. 오일이 여러분 단기적으로 뛸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베네수엘라의 공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게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뛸 수도 있었는데, 자, 근데요, 오일 가격이 벌써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56.88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57, 58까지 갔던 게 지금 56까지 내려왔는데, 뭐 여차하면 55 아래도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기적으로는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내에 3개월 정도 미리 또 반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선반영되니까. 어쩌면 이제 몇 개월 안에는요, 55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50 초반만 떨어지면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10년 물금리가 4.17입니다. 10년 물금리는 지금 변동이 없는 그런 흐름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은요, 자, 지금 베네수엘라 문제죠. 자, 지금요, 이제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는 이미 이제 잡혔고요. 이제는 뭐 끝난 거고, 이제 뭐 미국에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심판받고 이러면요, 그냥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이고, 어떤 친미 정권을 세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와 미국이 바라보는 건요, 결국 이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는 최고의 이 석유 매장량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데이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계속해서 이 테이크오버, 즉 이 마두로를 제거하고 미국과 가까워지게 하고,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이 소위 말해서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요, 그동안 계속해서 눈에 가시 같았는데 트럼프가 딱 노리고 있었던 거죠. 자, 보십시오. 베네수엘라가요, 무려 3천억 배럴을 갖고 있거든요. 무지막지하죠. 1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2등이 사우디아라비아라고요. 여러분, 사우디보다도 더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보시면요, 3위에 미국의 눈에 가시 같은 이란입니다. 이란이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이 기름을 갖고 있습니다. 오일을 갖고 있거든요. 보세요. 2천억 배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가 4위고요. 캐나다 꽤 많이 갖고 있죠. 땅덩어리 넓으니까 뭐 워낙 또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 이미 벌써 이라크는 한번 점령했죠.
지금 보시면은 1,400억. 와, 어마어마하죠. 1,450억 배럴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도 벌써 꽤 많고요. 그 다음 쿠웨이트, 칠리. 이것도 많죠. 그러니까 뭐 지금 중동 지역에 뭐 압도적인데,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보세요.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가요, 지금 800억 배럴을 갖고 있거든요. 자, 러시아도 만만치 않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오펙하고 둘이 오펙 플러스 러시아 해가지고 항상 기름을 생산을 늘리냐 줄이냐가 자기들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자기들 입맛대로 기름값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미국이 계속 이 기름 때문에 이 기름 가격을 막 좌지우지하는 거, 이거 꼴보기 싫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란도 계속 핵 관련돼 가지고 계속 막 손보기해서 지금 이란의 제재 조치가 너무 심각해가 이란도 지금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이란이 뭐 지금 완전히 화폐가 종이장 돼가지고 지금 뭐 이란 청년들, 시민들이 길거리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늘 미국 말을 잘 안 듣는 애들이 누굽니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이란하고 러시아거든요. 얘네들이 합쳐가지고 보세요. 2,800억 배럴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 말 잘 안 듣는 이란하고 러시아 합친 것이 2,800인데 베네수엘라랑 비교하잖아요. 베네수엘라를 못 이겨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지금까지 정말 코딱지만한 개미 눈물만큼의 생산밖에 못했어요. 가진 양에 비하면요. 그러니까 이 오일을 제대로 이렇게 소위 생산해가지고 제대로 팔 수가 없었죠. 복잡한 역사적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 중진류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이 경진류가 우리 그 미국에 있는 세일가스 같은 게 경진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진류, 중진류 같은 경우는요,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제하고 할 때 훨씬 더 기반 시설이 좋아야 되고요. 돈도 더 많이 들죠,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이 제재해서 베네수엘라가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후된 그 옛날 그 미국이 셋업해놨던 그리고 미국 기업 다 내쫓아버리고 그 옛날 거가 낡은 걸로 하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제재를 했죠. 그러니까 하루에 찔끔찔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 자체를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어려웠는데, 근데 이번에 미국이 이제 쫓아내고 마두로를 베네수엘라를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딱 질 거예요. 미국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는요, 이번엔 그냥 쉽게 안 넘겨줄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 한 번 하는데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 어찌됐든 베네수엘라를 차지했다? 이건요, 이제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베네수엘라가 이제 점진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기름 생산을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앞으로 이란하고 러시아가 소위 말해서 이제는 막 목소리가 커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러시아 보세요. 겨우 이제 80 빌리언이잖아요. 그러니까 800억 배럴인데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베네수엘라 혼자서도요, 이란하고 말 안 듣는 러시아, 이제 지네들이 뭘 하든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얘네들이 뭐 속된 말로 깝죽대고 뭐 하고 이런 거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베네수엘라 혼자서도 다 감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베네수엘라만 미국이 딱 잡게 되면요, 컨트롤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 소위 말해 세계의 이 기름의 흐름 있죠. 이것도요, 사우디랑 러시아 합치더라도 상관없어요. 베네수엘라 너무 막강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미 사우디나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란하고 러시아 빼고는요, 전부 다 미국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도 미국 트럼프 얘기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안정화돼 있는데 베네수엘라까지 이제 손에 쥐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기름을 전 세계로 엄청나게 수출할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 중간 이제 개발하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할 거고, 그리고 그 이제 수익은 당연히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돌려주면 되는 거.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더 이제 부유해지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이제 기름값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엄청나게 공급하잖아요. 그러면 $50 초반만 떨어지면요, 대박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되면요, 기준금리를 계속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물가가 안 올라요. 석유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석유로 다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 만드는 거요, 전부 다 발전소에 기름 태워가지고 석탄 태우고 기름 태우고 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석유거든요. 천연가스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 얼마나 이게 기름값이 내려간다, 오일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가는 거. 에너지 가격, 또 여러 옷 만드는 거면 공장 돌리는 거, 모든 게 다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일 가격이 $50 초반으로 뚝 떨어져 버린다. 더 이상 내리면은 뭐 미국의 세일가스 회사들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가격은 유지할 건데 어쨌든 지금 $50대를 계속 유지한다. 앞으로 베네수엘라가 딱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50로 또 고정시켜 버리겠죠. 그러면요, 그냥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도 돼요. 정말로요.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막 2%, 뭐 1%까지 내려버린다? 그러면 부동산 살아나겠죠. 다시. 경제가 막 살아나겠죠. 금리가 막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안 오르게 하는 게 베네수엘라를 잡으면요, 베네수엘라 기름을 쫙 공급해서 기름값만 떨어뜨리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를 잡는다는 게 얼마나 지금 많은 효과를 나타내느냐. 조금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진짜 이란하고 러시아는 이제는 영양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꾸만 보이스를 내면서 기름 생산 줄이겠다 이러는데, 이제는 얘네들이 줄이든 말든, 줄이면 자기들 손해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베네수엘라 정말 잘 잡은 거예요. 미국 근처에 있고요. 그러니까 명분도 좋고, 이렇게 잡아야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확실히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미국이 정권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바뀌더라도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얘네들이 또 막 기름 막 생산 줄이겠다 해서 기름값 올리려고 하더라도 베네수엘라만 잡고 있게 되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베네수엘라만 하더라도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는 전략적으로나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물가 낮추고 싶은 거, 트럼프가 물가를 잡겠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금리 내리고 싶어 하거든요. 본인이 기업인이잖아요. 금리 높아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가장 빠르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요, 기름을 대량 공급해서 기름값 낮추면은요, 전체적으로 물가를 낮추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보관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계획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베네수엘라 잡고 미국이 안정적으로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다 테이크오버를 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견제를 하면서 다 견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국으로 가는 기름 다 끊겨버리잖아요. 중국이 싸게 여기서부터 다 공급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중국은 이제 여기서 뭐 공급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중국도 견제하면서 기름값 가격도 내리면서 미국 기업들도 살아나면서 뭐 모든 게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요, 정말로 전략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이번에 테이크오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를 접수를 하고 나서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타겟이 누가 될 것이냐.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가 직접 실효 지배하고 있는 그린란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바로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콜롬비아라는 나라거든요. 자, 이 콜롬비아라는 나라는요, 원래 옛날에 미국과 굉장히 동맹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구스타포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미국하고 계속해서 계속 결을 다르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실 트럼프뿐 아니라 미국과의 지난번에 왜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제 뭐 콜롬비아 출신은 콜롬비아로 비행기를 태워가 보냈잖아요. 근데 콜롬비아 국가에 비행기를 랜딩하지 못하게, 내리지도 못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실 그때 트럼프 굉장히 화가 났죠. 자기네 민족 왜 안 받냐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관계가 틀어지자 결국 트럼프가, 미국 행정부 자체가요, 소위 구스타포 콜롬비아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마두로랑 비슷하게 치부를 해버립니다. 마약 있지 않습니까? 마약을 막 제조해가지고 미국으로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혐의를 똑같이 씌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사람의 기본적으로 미국 비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예 취소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서로가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의 다음 눈은요, 콜롬비아를 향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지금 보시면요. 핑크빛으로 할러 보세요.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향한 그 이 작전 있죠. 이 작전이 warning to the rest of the world. 전 세계에 현재 경고 사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경고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콜롬비아 대통령 구스타프 페트로입니다. 자, 미국의 액션이 곧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패턴이 똑같잖아요. 이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는요, 미국하고 가깝단 말이에요, 아래쪽에. 그 같은 방구에 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기름도 많이 갖고 있고, 콜롬비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콜롬비아도 자꾸만 이런 식으로 거꾸로 자꾸 움직이니까 이왕 베네수엘라도 한 것처럼 여기도 지금 이 불법적인 소위 그 마약 운반, 마약을 제조해서 유통한다 이런 혐의로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또 특수작전 해가지고요 그냥 내려올 수 있겠죠. 근데 콜롬비아는 이 소위 한편으로는 베네수엘라만큼 기름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얼마나 매력이 있는 국가일지 뭐 이런 건 이제 사실 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는 함부로 이 마두로가 딱 체포되면서요, 이 콜롬비아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막 센 척하지만요, 센 척할 수 없어요. 미국하고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어떻게든 전략적 동맹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콜롬비아가 안 그래도 나라도 힘도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가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를 나쁘게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서구와 관계를 나쁘게 좋을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가는 겁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계속 좋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은 마두로를 계속 눈에 가시처럼 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반대로 가게 되면요 위험하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는요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요 실제로 몇몇 국가들을 눈에 계속해서 이 가시권에 두고 있어요. 그들도 한번 손을 보려면 한 번에 손을 볼 때 봐버리려고요. 마약과 연결시켜버리면 모든 게 다 가능해지겠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특히 이제 이 미국과 가까이 있는 이 나라들에 대해서요 어떤 친미 정권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자, 아무튼 굉장히 지금 미국 행정부가 움직이며 빠르게 그리고 세계의 지금 이 움직임 자체가요 이전처럼 정말 이제는 뭔가 법이랄지 이런 것보다는 힘의 어떤 논리가 더 빨리 지금 작동되고 있는 그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요 국방력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이제 또 트럼프가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기자들과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늘 트럼프는 이 비행기 안에서 또 기자들의 질문들, 구체적인 질문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특히 어저께 특히 이제 어저께하고 오늘 어제 저녁에 이제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1부 때 설명해 드렸는데, 트럼프하고 멜라니아 여사하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같이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한다? 이건 일론 머스크가 직접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실 뭐 둘이 이제 관계가 거의 완벽히 회복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지난번에 한번 뭐 이제 회복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완벽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요, 오늘 그 이제 사진과 뭔가 지금 언론들에서 그걸 엄청나게 다루니까요, 기자들이 직접 질문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어제 밥도 먹었는데 저녁에 같이 있었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Elon is great이라고 합니다. Elon's great. 그러니까 일론은 정말 참 위대한 친구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He's 80% super genius라고 합니다. 80%는 정말 지니어스 중에서, 천재 중에서도 super genius예요. 정말 천재적인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 he makes mistake라고 합니다. 근데 80%는 정말 슈퍼 천재 중에 천재인데 20% 정도는 makes mistake를 하는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가 천재인데 20%를 실수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실 이건요,
이미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도지를 하면서 끝나고 나서 이제 잘 트럼프랑도 헤어지는 걸 잘 마무리가 됐는데, 자, 근데 그 뒤 이후에 막 급발진하면서 서로가 막 말폭탄 던지면서 막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이런 어떤 뭐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천재들이 다 그렇거든요. 모든 천재들이 원래 좀 뭔가 이 어떤 그 인간관계 이럴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얘기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말 천재적인데 가끔씩 이런 미스테이크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 관계랄지 이런 거를 너무 급발진하고 너무 이제 뭐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어떤 그런 미스테이크를 본인이 툭 던져가지고 그거는 일종의 실수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는요, 어저께 밥 먹으면서 서로 굉장히 깊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도 오래 보다 보니까요. 트럼프도 되게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있는 거, 속에 있는 거 그냥 막 다 내는 그런 사람이고, 일론 머스크도 또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노련하게에서는 당연히 트럼프가 인생도 오래 살았고, 그리고 정치까지 하다 보니까 더 노련한 면이 있는데, 근데 어저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요. 지난 일에 있었던 얘기를 서로가 뭔가 화해도 하고, 왜 그랬냐, 왜 급발진했냐, 나는 너한테 진짜 잘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도 난 니한테 진짜 내가 백악관에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는 그 형제 아니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니랑 내랑 친구 아이가 이거거든요. 제가 또 부산 출신이잖아요. 니랑 나랑 친구 아이가 이거거든요. 친구거든요. 친구. 그러니까 야, 우리 아이스크림 나눠 먹는 그 친구인데, 우리 깐부 아이가 깐부. 그건데, 야, 갑자기 급발진하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막 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막 나가는 거는 20% 정도는 실수하는 거. 그건 누구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He's a good guy라고 합니다. 파란색이라고 보세요. He's a good guy. 머스크는 진짜 좋은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제가 정말 오래 봤잖아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충분히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머스크가 이 속 안에 정말 따뜻한 그 인간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He's a good guy라고 하는 게요. 진짜 좋은 친구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He's a well-meaning person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선한 부자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그냥 나쁜 부자가 아니라 정말 선한 부자, 굿 밀리어네가 좋은 부자가 되어서 우리가 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일론 머스크 보면 well-meaning person, 선한 의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앞에 80%는 천재인데 20% 미스테이크 한다는 의미와 다 맥을 같이 하는 거야. well-meaning person, 선한 의도를 가졌는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선한 의도로 가지고 뭘 했는데 때로는 나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선한 의도로 뭘 행동을 했는데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인생 사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선한 의도로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나와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뭐 결과가 안 좋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보면 도지를 맡을 때, 여러분 도지 수장을 맡을 때 월급 받고 한 거 아니에요. 머스크가 자기 시간, 정말 이 금 같은 시간을, 머스크가 바쁜 사람 아니에요. 뭐하러 그걸 맡습니까? 근데 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생각하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맡았잖아요. 그 시간을 많이 거기다 썼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거기다 시간 쓰는 게 얼마나, 그게 시간이 돈인데,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바쁜 사람에게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전적으로 정말 돈 안 받고 했지 않습니까? 선한 의도를 한 거예요. 좋은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장관들이 시기 질투도 있고, 이건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정치 권력, 분명히 일론 머스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안에서 권력 투쟁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당연한 거거든요. 트럼프도 충분히 그 이해하겠죠. 트럼프가 1기 때 2018년도 그 1기 때요, 경험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그때 정치적 힘이 없다 보니까 그 함께 했던 참모진들이 다 그만두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왜 트럼프도 특별한 사람이 굉장히 특출하잖아요. 이 사람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막 불같기도 하고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냥 자기 막 나오는 대로 다 해버리죠. 자기가 사장이고 자기가 회장이었으니까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이 트럼프도 그런데 트럼프가 보니까 이 정치가 들어와 보니까 정말 이게 그 안에 알게 모르는 권력 투쟁들이 있으니까 어제 그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모습이에요. 전부 다 대화 내용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건요. 어제 했던 얘기 그리고 과거에 왜 우리가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을 좀 성숙하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머스크는요 진짜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딱 이 마두로가 잡히고 나니까 국가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스페이스X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에 인터넷을 무료로 공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킷을 보내가지고 정보를 꾸준하게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도 공짜로 제공하고 있죠.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우크라이나 침공당했을 때 우크라이나에다가도 무료로 다 이 인터넷을 다 공급했고요. 스페이스X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 브라질의 뭐 아마존 지역의 뭐 그 학교들을 위해서도 다 공급하고 뭐 무료로 공급하는데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요, 이 알게 모르게 정말 선한 의도로 하는 일들이 정말 많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he's a good guy. 맞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진짜 안에 뭐랄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그 가슴 안에 그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선한 마음이 안에 없으면요. 돈을 벌고 부자가 되면요. 자꾸만 나쁜 짓을 하게 돼요. 남을 짓밟으려고 하고 남을 짓누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요. 자기가 가장 부자면서 가장 세계적인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가슴에 따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미 투자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있고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공짜로 제공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이 일론 머스크를 오래 관찰하다 보면요.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자, 아무튼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 정말 슈퍼 지니어스다. 그런데 20% 미스테이크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헤어졌는데 자,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미국의 지금 그 우주 우선 정책 이것에 일론 머스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끝까지 돕겠다 하겠죠. 그 서로가 이제 주고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머스크는 날개를 다는 거고요. 그리고 AI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제 이 관계가 완전 회복됐기 때문에요. 트럼프가 네가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자문을 하고 해서 잘 해나가자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규제가 빨리빨리 더 풀리고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 트럼프가 하고 있는 2028년도까지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사가 날개를 달 겁니다. 정책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끝까지 둘이가 관계 잘 유지돼서 하면요. 이거는 정말 테슬라에게 정말 호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X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테슬라가 $800까지도 가는 건요. 올해 말에 오히려 이런 정치적인 후광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시해질 수 있는 거죠. $600 갈 것도 $800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800 갈 만한 그 가격대라 했으면 $1000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치적인 도움까지 있으면요. 원래 지금 28년도, 30년도까지 테슬라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정치적인 뒤에 후광 효과를 가지게 됐다.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이건요. 정말 호재 중에 호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부지런히 테슬라를 떨어지고 하면서 사 모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주가의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스페이스X 소식 좀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스페이스X 소식도요. 자주자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여름쯤에 이제 IPO 상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준비를 해야겠죠. 그 테슬라 소식을 전반적으로 다루되 스페이스X 소식까지도 전문적으로 계속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또 스페이스X 소식인데요. 자, 머스크가 또 굉장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 전에 뭘 먼저 봐야 되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자, 이 SMX라는 친구가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은 SpaceX is going to produce Starship like the aeroplane이라고 합니다. 자, 스페이스X가 앞으로 이 스타쉽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큰 그 100톤 이상 실을 수 있는 큰 로켓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성공한 거예요.
자, 그거를 앞으로 생산할 때에 비행기 생산하듯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지금 이 스페이스X의 텍사스에 그 스타쉽 그 생산하고 있는 그 공장, 스타베이스라고 그러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팩토리가 근데 기가 베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지금 뭐 이 규모가요. 250 밀리언, 2억 5천만 불어치 규모의 기가베이 스타베이스, 소위 이 스페이스X에 발사하는 그 곳이죠. 그 기가베이라고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스타쉽 생산을 가속화시킬 거라는 거죠. 그 부지 자체가요, 70만 스퀘어 피트라고 그러거든요. 자, 70만 스퀘어 피트의 규모가 앞으로 연간 1000개의 로켓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1000대의 스타쉽을 쏘아올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1000대면요. 연간 1000대면은 365일이니까 이게 지금 3배로 가면은 하루에 3개꼴로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거죠. 이 어마무시한 100톤까지 실을 수 있는 이 로켓을 이 뭐 1000개씩 생산할 수 있다. 장난 아니죠. 근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면 yes라고 합니다. And massive volume. 근데 야, 정말 대규모로 생산하잖아. Maybe as high as 10,000 ships per year라고 합니다. 근데 1000개도 작아 이럽니다. 그러면서 뭐냐, 연간 10,000개의 스타쉽을 생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어마무시하죠. 이 스타쉽을 연간 10,000개를 생산한다? 1000개면은 하루에 한 3개 정도, 그냥 우리가 roughly 봤을 때. 10,000개면은, 이 하루에 30개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와, 이거는 정말 상상 불가죠. 하루에 30개씩 생산해 버린다? 이 스타쉽을 30개 하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찍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계속 하루에 2대씩 발사할 수 있겠죠. 달나라까지 하루에 2대씩. 그러면 달나라 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고 가는 시간, 거기에 머무는 시간.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행기처럼요. 비행기처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아마 그 거리가 있으니까 우주 안에서 이미 우리가 우주에 출발하게 되면 돌아오고 있는 데가 수십 대가 될 거고, 이미 1시간 전에 혹은 2시간 전에 출발한 스타쉽이 벌써 앞에서 계속 수십 대가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달나라에 도착하고 사람 내리고 그 우주 로켓이 또다시 돌아오고 막 그러겠죠. 그 다음에 달나라뿐만 아니라 달나라의 기지를 2028년도면 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2030년도쯤에는 이제 화성에 가겠죠. 화성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 스타쉽이 우주 여행하는데 정말 비행기처럼 앞으로 생산되어지고 움직일 거라는 거. 이렇게 되면요, 정말 많은 우주인들이 탄생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우주 여행을 할 겁니다. 특히 부자들 중심으로 먼저 하게 되겠죠. 이들은요, 이제 전 세계 다 가봤잖아요. 우주 여행을 이제 밥 먹듯이 하고 싶은 거예요. 달나라 가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요, 며칠 휴가를 보내고 오겠죠. 한 달간 휴가. 이 사람들 이제 달나라 휴가를 갈 거예요. 달나라에서 물 채워가지고 수영도 하고 막 그럴까, 수영장 만들어 놓고 그렇겠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정부가 하고 손잡아서 가잖아요. 특히 나사의 수장하고 머스크랑 쿵짝짝 잘 맞거든요. 그 친구가 4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앰비셔스 해요. 야심이 있다고요. 정말 도전적인 걸 너무 좋아해요. 나이 들면요, 도전적인 걸 못해요. 그냥 귀찮아지기도 하고 체력도 안 되고 무섭기도 하고 새로운 걸 내가 한다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나이가 젊을수록 새로운 걸 자꾸 도전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 수장하고 머스크가 너무 잘 맞죠. 앞으로 정말 도전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사이버캡 소식이거든요. 자, 지금 사이버캡이 텍사스 어스틴에서 계속 관찰되고 있잖아요. 근데 막 두 대씩 짝지어서 움직이는 것들이 계속 관찰되고 있는데, 자, 지금요, 현재 드러나고 있는, 계속 관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건요, 뭐냐면은, 베이에리어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캡을요. 당연히 해야겠죠. 왜냐면 이제 텍사스 어스틴이 열리고 나면 이제 베이에리어 쪽에도 열리게 될 거거든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허락받는 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텍사스 어스틴과 베이에리어의 전체적으로 퍼블릭 로드, 일반 도로에서 사이버캡이요, 총 7대 정도, 그러니까 at least 7 사이버캡이니까 적어도 7대의 사이버캡이 현재 운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보시면은 이 사진에 나오잖아요. 이 넘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넘버가 다른 이 지금 자동차들이 사이버캡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다니면서 데이터를 쌓고 이제 경험치를 올리고 있는 거죠. 다들 지금 이제 운전대 앞에 사람이 없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텍사스 어스틴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앞에 사람을 타야 되는 거는 현재 그 이 베이어리어 쪽에 하겠죠. 왜냐면 베이어리어는 아직까지 그게 허락이 안 떨어졌으니까 사람이 앞에 타서 이제 계속 테스트 할 겁니다. 저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이버캡을 테스트하고 있는 건요, 4월 달에 이제 대량 공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실전적으로. 지금 텍사스 어스틴에서 조만간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풀리게 되면요, 이제 사이버캡을 하나씩 하는데 먼저는 이제 모델 Y로 하겠죠. 한 다음에 4월부터 이제 대량으로 찍어내게 된다. 지금 이제 투입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지금 다 테스트용으로 생산한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생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워밍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딱 신호가 떨어지고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뭐 하루에 100대, 200대, 1000대씩 생산해 가지고 바로 투입하겠죠. 그래 되면요,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이버캡을 통해 가지고요. 지금 여러분 그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요, 미국에는 우버를 정말 많이 타요. 현재 우버 진짜 많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버 탈 사람들이요, 우버를 안 타고 이제 사이버캡을 타겠죠. 테슬라를 부를 거예요. 테슬라 앱 깔아가지고. 이거 뭐 광고 조금만 하면 금방 퍼지거든요. 사람들 입소문 타면요, 금방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버나 얘네들은요, 계속해서 지배력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만 생각하세요. 이게 나오게 되면 정말 이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주가도요, 변동이 확실히 더 커질 거예요. 상승 여력이.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주교수였습니다.